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오늘 벌써 18일입니다. 18일 밥초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미중 분쟁과 지역은행 리스크입니다. 어제 우리 장이 그래도 금요일 양치고 최근에 좀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애프터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반도체 종목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또 2차전지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1차전지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밑꼬리를 달고 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그 한 2시 58분쯤인가 마이크론이 반도체 관련해서 마이크론 중국 내에 데이터 센터형 서버 칩 사업 철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장 마감 때까지는 별 반영이 안 됐는데, 애프터장에서부터 조금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나왔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미중 반도체 또 갈등, 이 분쟁 갈등 심화 아니냐. 그래서 미국 정책 리스크가 점화가 됐다. 다시 점화가 됐다. 그러면서 글로벌 변동성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VIX 지표가 또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에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하락이 좀 커졌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 마이크론이 중국 내 서버칩 사업 철수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갈등, 기술 갈등이 부각이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급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국 반도체 또 IT 전반에 이험 회피라는 그런 확산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 매물 출회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물론 매도를 하니까 누군가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수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단기 수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23년도에 중국이래.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런 입장을 전달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지 말라라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빈자리 채우기가 쉽지만 않다.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대외 수급이라든지 이런 악화가 좀 동조화가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지역은행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역은행 스트레스 때문에 VIX가 급등을 하다 보니 또 글로벌 위험 자산이 또 상당히 또 이렇게 환경 동시에 좀 악재가 나타났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은행 리스크,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제 저도 이제 일부 현금화를 좀 했는데 솔직히 금융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금융 리스크는 상당히 좀 위험해요. 예전에 뭐 리만 브러더스라든지 예전에 뭐 프랑스 쪽, 뭐 유럽 쪽의 그런 리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뭐 단기 소멸로 낼 수 있지만 이 금융 리스크는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역은행 문제가 좀 긴장을 좀 했어요. 저도 솔직히 좀 긴장을 했는데 일단 오늘 두 지역은 이제 전날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어떤 지역은행 문제가 불거진 점은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이 사라졌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 돈을 못 받게 돼서 대선 충당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핵심적으로 한 5천만 달러 이게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면 크지만은 저기 금융시장에서 감당할
받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나왔어요. 이게 심각하게 보는 게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저는 조금 더 지켜볼 건데 어, 얼마 전에 파산한 퍼스트 브랜즈라는 자동차 부품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금융기관에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여기 딱 이제 깔끔하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잘못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어 이게 터진다면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 퍼스트 브랜즈가 이제 자동차 부품사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퍼라든지 뭐 브레이크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월마트에다가 이렇게 와이퍼는 월마트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이마트에서 사는데 이거를 월마트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좀 계약을 해요. 예, 와이퍼를 월마트에 공급하면 월마트는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음, 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딱 보면은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그 B라는 회사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월마트예요, 월마트. 예. 근데, 돈을 이제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납품 물건, 먼저 뭐 납품을 했는데, 예, 돈을 이제 팔아서 돈을 준다라는 건데, 이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프리스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제프리스. 제이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이 제프리스라는 회사가 표현을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돈을, 월마트에서 줄 돈을 여기에서 여기다 줘요. 이렇게. 먼저 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얘네는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월마트에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퍼스트 브랜드라는 회사로 돈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제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줘버린 거예요. 예, 이걸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제프리스라는 이 회사는 좀 난처해진 거죠. 예, 그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퍼스트 브랜드라는 회사가 100억 달러의 부채를 남기고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을 날린 거잖아요. 그죠? 예, 또 이제 그 외에 퍼스트 브랜드가 거래하는 은행 일부도 좀 문제가 되었고, 예, 그래서 두 은행 자이언스하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 회사 두 군데, 은행 두 군데가 퍼스트 브랜드하고 거래하는 회사인데, 예, 이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무디스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는 뭐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뭐 디폴트율은 한 5% 수준이라 뭐 데이터로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조금만 저는 더 좀 지켜보고, 예, 일단은 다시 한번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살짝 사그러든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예, 금융 리스크는 여러분들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도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원래는 버블이냐 아니면 저거냐라고 경기 침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예, 이거는 다음 주로 또 다음번으로 좀 미룰게요.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해서, 예, 그래서 어차피 뭐 버블이냐 경기 침체냐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지역은행 리스크하고 미중 분쟁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어제 애프터장에서 조금 이렇게 문제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반도체 마이크론 얘기도 있었고, 뭐 갈등도 있죠. 지역 이런 은행 리스크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제 미 증시는 또 상승이 나왔어요. 예, 다우지수, 예, 이렇게 낙폭을 좀 강하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신용 우려 완화가 좀 이렇게 되고, 예,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좀 하다 보니 상승으로 전환을 또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간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뭐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예. 또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영향으로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예. 자, 또 미중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련해 가지고 100%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톤을 낮추다 보니까 또 그렇고 2주 이내에 한국에서 또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계획을 제어하긴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리스크 완화로 인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또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국과 계속 협의 일정을 잡고 뭐 접촉을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무디스 등에서 지역은행 문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다라는 메시지를 금융 불안에 대해서 완화가 됐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 증시는 다시 이렇게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뭐 지금 반도체 쪽이 이게 왜 차트가 이렇게 됐죠? 네. 네. 자, 반도체 쪽이 지금 뭐 마이크론 쪽은 조금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 쪽은 좀 하락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이제 마이크론 영향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의외로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괜찮은 느낌이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이토류 관련해 가지고도 뭐 백악관에서는 뭐 저기 대중관계 복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선언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미 증시도 지금 좌우간에 이렇게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그 버블이냐 경기 침체냐 이렇게 이제 주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침체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보면 약간은 지금은 버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조금 더 와 닿습니다. 자, 우리 증시 가볼게요. 우리 증시. 자,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600 정도로 예상을 했죠. 원래 3,600에서 조정을 조금 주고 줬는데 조금 더 주길 바랬는데 너무 좀 강하게 이렇게 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증시가. 근데 여러분들 이 개인 투자자들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웃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크게 워낙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조금 밀렸죠. 그렇죠? 좀 밀렸는데 여기를 자본의 차트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자, 이 정도 수준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한 840 정도요. 내려오더라도 저기 정도는 좀 지켜줘야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그래야 여기 1000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조금 보여요. 자,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저기 그 현대차, 뭐 2차전지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제 어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저께죠. 저기 우리나라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시사로 자동차주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어제 이제 아까 이게 지금 그 정규장 모든 애프터 넥스트 트레이드도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전 저기 현대차 쪽도
자동차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는 아마 미국 관세 영향이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에 대한 영업이익이 아마 한 2조 6,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27% 정도 지금 하락이고요. 기아는 더 안 좋아요. 1조 1조 한 2조에서 조금 부족한 1조 9,500억 정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이상 부족하죠. 그만큼 이 관세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달 말에 에이펙 전 관세가 아마 25에서 15%로 조정이 된다면 자동차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결국은 여러분들 협상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또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관련주들도 부품주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현대차는 아마 25년 말부터 아마 27년까지 아마 4조 원 정도 자사주 매수가 아마 계획이 아마 연말부터 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조 원의 자사주 매입, 약 한 2년, 2년에 걸쳐 한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여러분들. 10만전자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일시 D램 수율이 지금 70%대 진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일시 D램은 6세대 신나노급이거든요. 수율이 최근 70%대로 계산되어서 목표 수율의 80%대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상당히 이게 그 일시 D램은 회로 선폭이 되게 11에서 12나노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일반 D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택 피포라인의 장비 반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그런 D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마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삼성전자가 HBM4 적층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관련주는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한미반도체가 최근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단기 4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TC본더는 아주 상당히 한미반도체가 아직은 가장 우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닉 IPS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닉 IPS,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거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핵심 케미칼 미세 공정이죠. 저 수요 기대가 돼서 덕산 아이메탈도 좀 좋아 보이고요. 차트가 조금 짧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CB, FPC, PCB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신텍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오늘 할 얘기가 좀 많네요.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한다면, 정부가 이제 연 최대 300억 달러, 최장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 투자, 300억 달러씩, 이렇게, 분산 투자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 2, 300억, 2, 300억 달러의 분산 투자를 하는 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마 통화스와프는 아마 조금 여기 얘기를 했다가 아마 피드백이 없었나 봐요.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완 보유액 대비 연 4에서 7% 수준이다 보니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점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통화 스와프 협상도 일부 진전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일단은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세 합의가 현실화되면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그러면 이 통화 스와프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환율도 좀 안정이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예, 지금 환율이 그래도 지금 뭐야 조금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지금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이제 또 반대 생각도 해봐야죠, 그죠? 협상 지연이라든지, 예, 뭐 부분 타결 시에는 조금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죠? 통화 스와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방금은 이제 관세 얘기했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좀 드릴 거는 이제 K뷰티인데, 지금 어제 제가 명동을 다녀왔어요. 아, 사람 정말 많더군요. 예, 일부러 저기 좀 한번 어, 와이프하고 딸이 거기 갈 일이 있다고 해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외국인들 정말 많더군요. 예,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정말 많던데, 예, 1, 3분기 화장품 수출이 한 8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5.4%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예, 3분기 단일 분기는 30억 달러로, 예, 사상 최대랍니다. 예, 뭐, 23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흐름으로 4분기 성수기 감안시에 약 아마 연간 100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예, 좀 달라질 텐데, 예, 아마 기초 화장품이 35억 달러 비중이래요. 한 42% 정도 되나 봐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색조라든지 미용 제품, 세안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현재 지금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 입국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도 있지만 예, 뷰티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LNC 바이오라든지 뭐 또 그 뭐였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런 종목들도 예,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운임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관련 기업으로는 지금 APR이 조금 좋죠. APR이 자리가 예, 조금 상당히 좀 괜찮은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예, APR도 이렇고 그다음에 알바글로벌도 예,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을 했지만 아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VT. 예, VT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쵸? 최근에 화장품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 예, 지금 월봉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월봉에서, 예, 좀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여러분들이 예, 조금 참고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 참고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ODM이나 OEM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는 뭐 여지없이 한국 콜마죠, 그죠? 한국 콜마, 뭐 코스맥스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장용기는 뭐 한 이 정도? 컴텍 코리아? 이 정도?
이 정도 보시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단기 224, 241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지금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오고, 지금 코스피도 아주 힘없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그만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도 충분히 하락을 열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충분히 열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추세가, 우리가 여기다 제가 5일선을 하나 넣어보면,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그럼 이제 5일선 보고 매매할 거야. 조금 더 빨리 하실 거면 3일선.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각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바뀌었죠?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바뀌었죠? 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바뀌었어요. 이제 한번 아까는 조정을 줘도 충분히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조정 시그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그만 노이즈에도 아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종목 한번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링크 솔루션 이 종목도 한번 조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갭을 안 메꾸면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이 갭을 메꾸로 내려오고 여기까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근데 제 생각엔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올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면 갭을 메꾼다.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갭을 메꾸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한번 갔다 이렇게 가서 이런 쌍바닥을 만들고 가야 이 갭을 메꾸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 더 내려와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지.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거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글로벌 텍스 프리. 보시면 제가 뒤집어 놨죠. 자, 여기도 보시면, 자, 갭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갭 파랑이 나타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서 사지 말고, 한번 올라갔다가 쌍바닥 만들면 하기는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 폭을, 여러분, 쌍바닥이 이렇게 나와도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만큼 폭을 먹는 거예요. 어떤 큰 악재가 아닌 이상은 충분히 다 올라갑니다.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인벤티지 랩이 아니고 인투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충분히 수익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런 갭 하락이 생겼네? 그러면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근데 매수할 때는 어떻게? 쌍바닥 확인하고 매수해라.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러면 이제 링크 솔루션도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 뒤집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쌍바닥이 뒤집으면 이렇게 나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 갭 매끄러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식은 반대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코세스도 한번 볼게요. 코세스는 힘이 너무 좋네요. 눌림에서 한번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너무 잘 올라와 가지고 패스하고요. 조선주는 여러분들 눌림 쪽에서 꼭 한번 보세요. 눌림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선주인데 눌림에서도 충분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죠. 케이프도 있고 여러가지 삼성중공 현대 많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요즘 조금 노이즈가 있죠. 하나오션이 중국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제도 조금 잘 올라가더니 또 이렇게 인명사고가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장기 포지션이냐 단기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뭐 나는 장기 포지션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낙폭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기 포지션이다 그러면 손절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아니면 여기서 매수했으면 단기로 이렇게 올라오면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항상 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매매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근데 뭐 중간에 뭐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매수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매수를 했는지. 나는 왜 여기서 매수를 했, 그냥 많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죠? 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와, 이게 9% 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9%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넥스트에서, 이거는, 낙폭 과대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죠. 그죠? 여기에서 사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전략이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아, 단기로 매수해서 이렇게 하면 단기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선주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섹터예요. 많이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앞에 붙어야 되는군요.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건 이제 거의 대형주죠? 많이 내려온 종목들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락이, 그렇다고 뭐 엄청난 하락이 뭐 나타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HJ중공업도 고점 대비 좀 내려왔죠? 그죠? 고점 대비 이렇게 찍어보면, 거의 한 30% 넘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꼭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조선주는. 아시겠죠?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고요.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일정이 좀 있어요.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아마 복귀를 하긴 할 건데, 일단은, 다음 주, 그렇게 가능하다면 제가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